자, 여러분 또 뵙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차생을 하는 데 있어서 아시는 분은 아실 거고 미처 모르시는 분은 이제 모르실 건데, 한 가지 이 중요하다면 중요한 사실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차를, 특히 보이차를 하면서 보이차가 이렇게 산차로 나눈 것도 있죠. 이 산차. 그래서 산차를 음용했을 때와 이 병차를 음용했을 때의 맛과 향은 좀 다릅니다. 다르고, 또한 이 차이는 나중에 차가 발효가 되고 오랜 시간이 흘러서 노차가 됐을 때도 다른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차를 전문적으로 이것을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산차를 먹어보죠. 이 병차를 먹어보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 다 만들어진 걸 먹어보고 구매를 하거나 이제 유통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제 저희들 같이 직접 제조를 한다거나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당연히 산차를 먹어보고 이 차의 본질을 파악을 하는 거죠. 산차를 먹어봐야만 그 차의 본질이 나오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당연히 어떤 분들은 이제 기납된 차를 먹어봐야 차의 어떤 농도나 이런 걸 알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일반 소비자들 편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소비자 입장일 때. 근데 소비자라 하더라도 뭔가 좀 더 내가 차 생활의 이 깊이나 건기가 좀 높다면은 산차를 먹어보고 일단 그 차를 평가하는 게 맞죠. 내가 이 차를 어떻게 보관할 것인가,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병차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약간 추측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들이 이 차를 우리는데 어떤 물을 사용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우리 차에 있어서 물과 차가 있어요. 어느 것이 중요할까요? 만약에 이 병차를 내가 우린다면, 자, 병차를 구매했어요. 자, 이 병차를 구매했는데 단 전제가 내가 가장 믿을 수 있는 회사의 차를 구매를 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차의 포장지와 안에 알맹이가 똑같다는 전제하에, 이어 쓰여 있는 차의 이름과 안에 차의 알맹이가 똑같다는 전제하에는 내가 집에서 이 차를 한 병 구매를 해서, 자, 차를 마셔야 되는데, 자, 물과 차,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중요할까요? 얘는 이미 검증이 됐죠. 왜? 내가 믿을 수 있는 곳에서 구매를 했으니까. 그죠? 됐어요. 그래서 뭐예요? 차보다도 물이 더 중요합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돼요. 물론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있는데, 아시는 분들은 이제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을 일깨운다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냐면 차가 좋아야 된다 생각해요. 차가 좋으면 당연히 맛도 좋고 향도 좋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건 틀린 생각이에요. 내가 믿을 만한 차를 구매했을 때는 그 다음 단계의 차를 우리는 데 있어서 물이 제일 중요합니다. 차보다도. 예. 자, 그 얘기는 이제 너무 길게 오래 하려면 힘드니까, 이 물에는 여러 가지 화학 성분이 나오죠. 이거 하면은. 그죠? 생물학적 성분이 있습니다. 그 중에 차에 가장 영향을 끼치는 것이 무엇이냐? 예, 불소입니다. 불소. 그래서 우리가 유럽에 가서 이 보이차를 가져가고, 내가 한국에서 보이차를 아주 맛있게, 너무 좋아, 이 차가. 너무 좋아서 유럽에 여행을 갔어요. 예를 들어 이탈리아나 프랑스 쪽으로 갔는데, 거기 가서 차를 한잔하기 위해서 이 차를, 좋은 차를 가지고 갔어요. 자, 그런데 이제 하루 잘 구경하고 피곤하죠? 그 저녁에 돌아와서 같이 간 가족이나 아니면 같이 간 지인들하고 오늘 우리 차 한잔하면서
피곤함을 풀자 하고, 예를 들어서 자, 프랑스 얘기하겠습니다. 프랑스에 우리가 흔히 유명한 물이죠. 물을 구매를 해서 잘 우립니다. 우리면은 어떤 냄새가 날까요? 그 차에서. 좀 약간 방정스러운 얘기로 약간 꿀인내가 나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그 달콤한 향과 화향, 꽃향이 전혀 나지가 않아요. 꿀인내가 나고, 맛은 어때요? 먹으면은 완전히 정말 태태 맛이 나오죠.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청정하고 향긋한 향은 온데가 안 되고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물 때문에 그래요. 유럽은 물 속에 석회질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요. 예. 그리고 불소가 높겠죠. 그래서 차하고 안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나는 어느 회사 물이 좋아, 우리나라에서. 나는 어느 회사 물이 좋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분들은 제가 안 만나봐도 일단 차의 본질을 잘 모르시는 분이에요. 자기의 생각, 자기의 어떤 근기, 자기의 구력대로 차를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만 가지고 마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 맛이 좋아, 그래서 이 물로 써도 좋은 맛이 나오네, 이렇게 생각할 뿐이에요. 냉정하게 얘기하면은 차의 맛은 다 즐길 줄 모르시는 분들이다. 그래서 내가 처음 만나도 물을 뭐 쓰세요 물어보면은 뭐 쓴다 하면은 그런데 그 차가 너무 맛있어요, 이렇게 얘기해도 100% 믿어요. 왜? 그 차는 차의 본질이 다 안 나옵니다. 이미 변화돼가 나오지. 왜? 그 물에는 불소 수치가 높기 때문에. 저는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판매되는 물의 그 불소 수치를 웬만큼 다 깨고 있어요. 왜? 그래야 그 물을 내가 쓰고 안 쓰고를 내가 판단을 하죠. 그래서 우리 집 오시는 회원님들한테는 삼다수 물을 쓰라고 주로 이제 많이 권장을 해요. 삼다수 물을 쓰시라고 많이 권장하는 이유는 삼다수 물에는 일단 검증을 한 결과 불소가 없습니다. 불소가 제로예요. 여러분 삼다수를 사서 성분 이렇게 보세요. 물도 성분 저기 있어요. 표시가. 성분 표시 보면 삼다수는 제로인데 다른 회사의 물은 불소가 조금씩 다 들어있어요. 물론 삼다수가 아닌 다른 물도 보면은 불소가 없을 수도 있겠죠. 그런 물이. 근데 내가 알기로는 대부분이 다 있어요. 그 불소가 없는 물이라면 그 물을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단 그 물이 차하고 100% 맞다고는 얘기 못해요. 단순히 불소가 없다는 이유로. 자, 그래서 그러면은 여러 소리 하지 말고 차에 제일 좋은 물이 뭐 있냐? 삼다수 그 물 감당 그 돈을 어떻게 감당하냐? 내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으면은 여러분들이 시골 출신이라면은 다 아실 거예요. 깊은 골짜기에 가면은 또랑물 있죠, 또랑물. 산골에서 내려오는 산골물. 그 자갈이 막 깔려 있고 잔잔한 모래가 그 또랑에 착 맑은 물이 착 내려오잖아요, 그게. 깊이 내려오는 것도 아니고 이 물 깊이가 한 15에서 20cm 정도 아주 맑은 물이 절절절절 이렇게 계곡에 아주 돌자갈을 거치고 굵은 모래를 거쳐서 절절절절 내려오는 물 있죠. 그러면 예전부터 검증돼서 사람들이 엎드려서 마실 수 있는 물, 이런 물이면은 최고입니다. 예, 우리가 이거를 자연수로가 하죠. 그렇지만 요즘은 그런 물을 참 얻기가 힘들어요. 물론 있을 거예요, 어딘가는 있는데 차 한 잔 마시기 위해서 그걸 매일 그 물을 떨어갈 수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어차피 우리는 도심에 살다 보면은 물을 사서 먹어야 되는데, 그렇다면은 차에 제일 적격인 물은 뭐예요? 삼다수. 저도 때로는 급할 때는 집에서 정수물을 털어서 끓여서 차에 우려 먹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잘 걸러진 정수물이 차 맛을 더 잘 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불소량이 적은 정수기는 불소를 완전히 걸러내는 정수기가 있거든요. 그런 정수물은 일반적으로
차를 우려도 굉장히 좋습니다. 자, 어쨌든 물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물이 그런데 여기서 꼭 한 가지 더 덧붙이고 싶은 것은 어떤 물의 전문가라는 분들이 말씀을 늘 많이 해요. 어디 사찰에 나오는 물이 좋다. 돌섬에서 그 물이 쏟아 나오는데 그 물이 엄청 좋다. 그걸 갖고 차를 우리면 너무너무 맛있다 하는데 그것도 다 안 맞는 말입니다. 첫째, 그 물을 먹어보지 않아도 돌틈에서 쏟아나는 물은요, 반드시 불수와 철분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차 맛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맞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물을 그냥 차를 우리지 않고 사람이 일단 음용하는 것은 좋아요. 그래서 사람이 일반적으로 물을 마셔서 좋은 거하고 차와 결합이 됐을 때 좋은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맞는다 안 맞는다 말은 이거 여러분들이 분리를 정말 잘 하셔야 차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차인이 됩니다. 그거 분리 못하고 어디 가니까 어디 물이 너무 시원하고 맛있어. 너무 좋아. 그렇다고 그 물로 차를 우리면 좋을 것이냐? 아닙니다. 그래서 그 제일 대표적인 예가 돌 틈에, 그죠? 돌 속에서 막 나오는 물, 콱콱콱 돌 속에서 솟아나오는 물, 이런 물들은 사람이 마셔서는 미네랄이나 철분들이 많아서 몸에는 좋을 수 있지만 차하고는 안 맞는다는 말씀. 한번 우려보세요, 여러분. 비교를 해보세요. 또 그런 물에 습관이 되어 있는 분들은 아마 그게 좋다고 얘기를 하실 수 있어요. 예. 그 섭이 굉장히 무섭거든요. 그렇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굉장히 냉정하고 객관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예. 굳이 제가 이런 얘기 하는데, 아이고, 웃기고 있네. 예를 들어서 내가 차를 20년 동안 했는데, 나 어디 갔는데 그 산에서 막 돌 속에서 솟아오르는 물을 우리는데 너무 차가 맛있던데 무슨 소리 하고 있어 할지 모르지만 그건 본인의 얘기고 저는 이걸 과학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물의 과학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사실을 팽개치고 어떤 분들은 책에 보면은 물에 대해 막 기고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디 절에 사찰에 가면은 그 물이 좋던데 아닙니다. 내가 봤을 때는. 좋다면, 끝까지 좋다면은 내가 굳이 우겨야 될 이유는 없지만은, 자, 간단하게 해서 물에는 뭐예요? 불수가 없어야 차의 본질, 향과 맛, 차가 가지고 있는 향과 맛이 제대로 우러나온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대로 느낄 수 있다. 요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어디 좋은 그런 맑은 물,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생수, 물이, 그냥 사람이 마시면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또 곡해서 어디가 그렇게 전달하지 마세요. 차가 아닌 사람이 마셔서는 좋지만, 차하고 결합됐을 때는 안 좋을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얘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차를 사서 어디 회사, 큰 회사, 유명한 회사 거야. 그 회사는 중국에서 제일 큰 회사야. 또 아니면 중국에서 유명한 회사야. 아니면은 여기 차가 고수차, 1000년 된 고수차 잎으로 만든 차야. 그래서 엄청나게 좋아. 그걸 여러분이 100만 원, 1000만 원 주고 산다 해도 의미가 없을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 차를 만드는 공장이 어디 있습니까? 중국에 있죠. 그리고 그 차를 만드는 공장 유매가 크면 뭐예요? 대단위로 만들겠죠. 그러면은 이 차를 기납하기 위해서, 자, 이렇게 보세요. 이 산차로 기납을 할 거 아니에요? 세층이 된 거 이렇게. 좀 아깝지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 어때요? 이렇게 굉장히 엄청 말라 있어요, 차가. 자, 어떻게 건드리면 뚝 부러져요. 이 정도로 말라진 차를 기납을 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스팀을 쏘지 않으면, 김을 쏘지 않으면 다 으스러지겠죠. 그래서 뭐예요? 공장에서는, 자, 제가 옆에 아침에 일부러 요거 찍으려고 공장에 들어가서 그 스팀 나오는 걸 찍어 왔는데 잘 보이나 모르겠어요. 그 스팀이 이렇게 쫙 오는데 그게 뭐예요? 물이잖아요. 수분이잖아요. 그 물이 오염되어 있거나 깨끗하게 관리하지 않으면은 이 산차가 누그러질 때까지 이 물이 다 차에 배어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누구로 때려서 돌로 누르든지 기계로 누르든지 눌러버리면은
그 물의 수분이 그 속에 다 녹아 들어 있잖아요. 그러면 청정한 산에서 내려온 이 차가, 깨끗하게 만든 이 차가 어떻게 되겠어요? 어쨌든 본질은 변하게 돼 있어요. 뭐 많이 변하고 적게 변하고 차이겠지만 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관적으로 보는 차를 가지고 무조건 좋아할 게 아니고, 이 차가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만들어지고 그 프로세싱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제가 다른 편에도 프로세싱 과정이 그 단순하지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게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런 얘기는 아무도 얘기하고, 대부분 유튜브나 차를 가르치는 선생님들 보면은 뭐 성분이 어떻고 막 어려운 얘기, 고상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이 진정 보이차를 사랑하고 보이차를 즐긴다면 그런 얘기가 쓸데가 없는 얘기 같고 귀담아 듣기도 하야겠지만, 실제로 차를 마시고 음용하는 차인들한테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 여러분들은 뭐가 중요해요? 이런 것들이 중요해요. 실제로 차를 마실 때 여러분한테 당장 와 닿는 거, 당장 행위를 해야 될 거, 같이 가야 될 물,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차가 껍데기 보면은 예를 들어서 굉장히 화려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안에 차가 막 1500년 된 고수차 1% 만들어졌고, 여러분들이 그거 백날 떠들어 봐야 의미 없어요. 그래서 이 프로세싱 과정에서 이 스팀을 쏘는데 그 올라오는 물을 어떤 물을 썼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내가 전에 뭐라 그랬어요? 차를 우릴 때 어떤 물을 쓰느냐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그 프로세싱 과정에서 스팀을 쏘는 물이 오염되어 있거나 물이 맑지 않는 물, 여기 우리 주변 공장에는 대형 공장들이, 여러분 말만 하면 알아들을 만한 어마어마한 큰 공장들이 많습니다. 우리보다 3배, 4배 큰 공장들이 주변에 꽉 들어차 있어요, 지금요. 근데 누가 어떻다라고 딱 말씀을 못 들어요, 저는. 근데 대부분 이 어마어마한 양을 찍는 공장들이 그 물을 어디서 끌어 쓰겠어요? 자, 시에서 잘 해준 상수도 물을 끌어 쓴다. 아니면 자, 두 번째, 자체 이거 뭐 지하수를 파서 쓴다. 아마 두 가지를 쓰는 게 기본일 거예요. 예. 그리고 그 물이 깨끗하고 좋다 해도 물은 어차피 탱크에 모아서 얘를 끓여서 그 뜨거운 물이 스팀으로 내려와서 압으로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 탱크 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은 어떻겠어요? 그래서 이거 잘못하면은 이 보이차에 대한 어떤 품질 저하나 보이차에 대한 인식을 나쁘게 할 수도 있는데,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기본 상식은 알고 있어야 된다. 무조건 껍데기만 보고 엎어지고 좋아서는 안 된다. 그리고 뭐 어디 회사가 크니까. 자, 예를 들어 또 말씀드릴게요. 자, 그 회사가 돈이 많아서, 자, 그 탱크에서 오는 파이프가 전부 다 막 정말 비싼 스테인리스로 다 파이프가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공장 견학을 가면은 깨끗하게 보이겠죠, 애모로. 그 깨끗하게 보면 뭡니까? 그게 보이면 뭐 하냐고요. 예를 들어서 안에 물이 청정하지 않으면은 그 깨끗한 파이프 속으로 통해서 나오는 물이 깨끗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자, 이것은 책에도 나오지 않고 누구도 말해주지 않는 내용이지만, 제가 오랫동안 이 물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본 사람으로서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를 내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그렇게 확인할 수가 없어요. 뭐 나도 나무 공장이라 다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깨끗하게 100% 관리를 하면서 할 수 있는 공장은 몇 안 된다, 내가 알기로는. 그렇다고 그 물을 못 물 정도냐, 그건 아니에요, 내 얘기는. 다 중국에도 위생검사가 나오고 시에서 위생국에서 위생검사를 다 합니다. 하는데 우리가 요구하는 만큼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데 이것은 참조사항으로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을 것 같다. 그 차를 제조하는 데 있어서 무조건 내가 그 어떤 정말 맨대맨으로 깊이 있게 알지 못하면서 단순히 어떤 홍보 광고나
어떤 사람들한테 말을 듣거나 아니면은 다른 데서 어떤 그 광고하는 것을 보고 어떤 특정인의 어떤 광고만 보고 내가 판단해서는 보이차를 판단해서는 곤란하다. 이렇듯 보이차는 여러 변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지만 대부분은 다 깨끗하게 관리하고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오늘 하도는 물이 굉장히 중요하다. 차에 있어서. 보이차뿐만 아니라 많은 차들이 그래요. 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물하고 관계가 깊은 차들은, 특히 발효차들은 굉장히 이런 게 중요합니다. 그 점을 오늘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고 차 생활하는데 참조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감사합니다.